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영화 시네마 천국의 감독으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의 주세페 토르니토레, 그리고 영화 음악의 대가 엔니오 모리꼬네, 그 이름만으로도 꼭 봐야 할 영화 베스트 오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늙은 감정사에게 베스트 오퍼로 사랑이란 감정을 경매한 여인, 그리고 예술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품을 완벽하게 감정하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세계 경매사임에도 정작 자신의 사랑은 위조품을 고르고만 한 남자. 말장난 같지만 감정할 수 없었던 감정에 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최고의 감정사였지만 자신의 조력자 그리고 친구들의 계략으로 자신의 컬렉션을 사기당하고 사랑에 기만당한, 자신의 감정을 감정할 수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죠. 등장인물은 크게는 다음과 같이 네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주인공 버질 올드만입니다. 그는 진품을 감별하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세계의 경매사이지만 노년이 되도록 여자를 사랑해 본 적 없는 외골수에다 결벽증까지 있는 남자로 클레어에게 동질감과 또 호기심을 느끼고 점차 빠져들게 됩니다. 클레어는 대인공포증과 광장공포증을 지니고 갇혀 지내는 여인으로 부모님의 유품을 감정해달라는 연락을 이 주인공에게 하면서 그 둘의 인연이 시작되게 되죠. 로버트는 이 주인공이 복항송 로봇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술자이며, 빌리는 실패한 화가이자 올드만의 경매 사기를 도와주는 친구이자 조력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인공을 제외한 이 모든 인물들이 합심해서 올드만에게 물질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사기를 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외골수 올드먼이 클레어와 사랑에 빠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둘은 사랑에 빠지기 전부터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일과 식사 같은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나가지 않고 집안의 예술작품을 수집해 놓은 금고에서 생각에 빠지기 일쑤며, 친구도 가족도 없었던 올드먼, 클레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에 의해 가두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사람들과 스스로를 단절시켰던 것이었죠. 동질감과 호기심, 그리고 트라우마라는 벽으로 둘러쳐진 견고한 성을 부수어 한 사람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이 성취감은 아마 서서히 남자의 눈을 멀게 했던 것이었겠죠. 영화 속에서 빌리는 사람도 감정도 위작일 수 있다는 뉘앙스의 말을 꺼내는데요. 올드먼은 위작의 매력은 위작임을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위작 작가도 결국 자신의 작가 정신을 그림 어딘가에 흘려버리기 때문이다. 그 티끌만큼의 진실 때문에 위작은 아름답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티끌만큼의 진실이라는 말은 모든 위조품에는 진품의 미덕이 숨어있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올드먼은 이 용이 주도한 사기극 속에서도 클레어의 눈빛과 몸짓만은 철저히 진실이었다 믿죠. 위작 속에 들어있는 그 티끌만큼의 진실처럼 느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술품의 가치를 알아보고 진품을 완벽하게 감정하면서 정작 자신의 사랑은 위조품을 고르고만 위조품에도 진품의 면모가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못하고, 그는 클레어가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갈 때쯤 말했던 식당, 프라하로 여행을 갔을 때 방문한 밤과 낮이란 식당을 또 한 번 가고 싶다라고 말했던 그 말을 기억하고, 프라하 광장의 나이덴데이란 카페에서 다시 영화의 처음처럼 혼자가 돼서 진품이 아닌 위조된 사랑이란 걸 알면서도 공허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그 모습은 오래도록 공허하고 씁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진짜 속의 가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졌을 때 그 가짜들 속에서 유일하게 진짜였던 건 클레어를 사랑했던 올드먼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감정을 알기 위해 올드먼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었던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게임이 끝난 후에 그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사실 진정한 게임의 승자는 감정의 사기꾼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은 올드먼일 수도 있다는 점이 영화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당신의 선택에 얼마나 확신이 있나? 그 선택을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 그 선택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나? 선택 좀 많이 생각하는 당신에게 이 영화는 베스트 오퍼인가를 묻습니다. 삶의 기회를 만났을 때 흔히 올인할 때의 기대감과 확신, 그 안의 불안감을 영화에 적절하게 녹여내고 있는 것이죠. 베스트 오퍼를 할 때 중요한 건 그 대상이 진짜라는 확신입니다. 미술품이라면 진품이어야 할 것이고, 기회라면 나에게 득이 되어야 하며, 사랑이라면 진실한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베스트 오퍼를 제시해서 진짜를 얻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가짜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베스트 오퍼를 생각할 만큼 우리 자신을 흔들 만한 무언가가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요? 베스트 오퍼를 제시하기 전 당신은 최고의 명작이라 생각할 만한 작품을 보았다는 것에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서로를 길들인다라는 대사를 연상시키는 온통 시계와 또 돌아가는 톱니바퀴로 실내가 장식된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사랑은 분명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정지 상태에서 사물은 변할 수 없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려면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의 형성은 정지가 아니라 운동이 일어났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관계의 평형이 발생하면 그것은 사물의 고정 상태와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 변화의 성격을 내포한다면 그것은 사람과 사람이 정지 상태가 아니라 운동 속에서 속도와 공간이 다른 지점에서 스파크를 일으켰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픔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랑입니다. 그것이 연애 감정이든 자식에 대한 감정이든 아니면 사물에 대한 애정이든 대상이 어떠하든 간에 변화에는 고통이 따르게 마련인 것이죠. 영화 속에서 톱니바퀴는 복항 속 로봇의 부품으로 또 마지막 장면의 배경이 되는 낮과 밤이라는 레스토랑 안에 돌아가는 수많은 톱니바퀴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사람들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던 올드만이 클레어를 만나고 또 사랑하게 되면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하나가 멈추면 모두가 멈춰버리는 운명 공동체로서 이 톱니바퀴가 그의 삶을 함축해서 보여주는 듯합니다.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라는 영화 아가씨 속의 대사처럼 사랑은 완전히 새로운 나를 창조하는 작업입니다. 소설 데미안에는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려야만 한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처럼 결국 올드만이 안전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가득한 그의 감옥을 빼앗기고 평생 잊혀지지 않을 친구와 또 그의 사랑하는 이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은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에서 아마 필연적인 고통이었을 겁니다. 슬픈 건 젊은이는 그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날 체력과 시간이 있는 반면에 주인공인 올드만은 그러기엔 이미 늦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최대한 어렸을 때 많이 경험하고 상처 입어보라는 말이 있는 이유겠죠. 그럼에도 올드만의 상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올드만은 모두가 짝이 있는 세상 속 홀로 맞은편 상대를 찾는 끝없는 기다림 속에 남겨지죠. 이 장면은 겉으론 레스토랑에 홀로 남겨져 앉아 있었던 첫 장면과 똑같아 보이지만 두 장면 속의 주인공 올드만은 천지 차이임을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 속에 갇혀서 흠 하나 없었던 올드만과 후에 알을 깨고 나와 상처투성이인 올드만. 후자의 올드만은 세상을 모두 얻고 다시 또 모두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으며 평생을 기다릴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올드만의 고통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그것이 죽을 만큼의 고통이었다고 한다고 해도 말이죠. 이 영화는 사랑이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면 인생 전체라는 베스트 오퍼를 제시할 만한 용기가 당신에게 과연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모두가 사랑을 갈망하지만 정작 진짜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이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 결국 인생 전체를 내던질 각오가 된 자만이 진짜 사랑을 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올드만은 모든 것을 잃음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 사랑이라는 경험을 통해 비로소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자신의 감정만큼은 제대로 감정할 수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